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프린트는 선생님의 정식 교재입니다. 정식 교재고 지금 네이버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교재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 있죠. 여기 있는 문장들은 맞는 문장도 있고 틀린 문장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맞으면 맞는 이유, 틀리면 틀린 이유를 쓰시면 되는데 책의 구성이 조금 특이해요. 자, 보시면 첫 페이지 있죠. 첫 페이지 보면 바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하고, 잘 들어요. 첫 페이지하고, 아니, 잠깐. 페이지를, 첫 페이지, 보세요. 첫 페이지고, 바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 있죠. 바로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첫 페이지에는 선생님하고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필기를 열심히 하세요. 그죠? 근데 똑같은 두 번째 페이지는 필기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페이지 뭐 하시면 돼요? 복습할 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똑같은 문장을 또 봤는데도 내가 틀린 거 맞는 거를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 번째 페이지 복습한다고 찾았는데 어떻게 한다? 못 찾거나 모르면 어떻게 한다? 앞에 필기했던 어떻게 한다? 그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복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디자이너 분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통상 책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디자인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문법을 물어볼 때는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파악하고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파악하고 그다음 뭐냐면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용을 해야 돼. 이 중간 고리가 어떻게 한다? 필요한 거예요. 이 중간 고리. 이 중간 고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1번 볼게요. 맞는 문장도 있고 틀린 문장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키워드가 되냐면 I wish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영어 세 가지가 있는데 I wish나 as if죠. as if는 진짜 if 자리요. 그 다음에 it is time이요. 자, 얘네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가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라고? 얘네들 뭐란 거냐면 그냥 가정법의 if절과 똑같아요. if절.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정한다는 건 잘 들으세요. 가정법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가정법이란 건 if절로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건데 if절 대신에 I wish 그 다음에 as if it is time 어떻게 한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법이란 게 뭐냐면 자, 가정법의 반대가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 참 어렵죠, 여러분. 우리 직설법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할게요. real condition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직설법이란 건 real condition. 그러면 가정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real condition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이 아닌 상황, 즉 가정법인 상황은 뭐냐면 걔를 우리는 unreal condi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보다 unreal condition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보세요. 여기서 이런 말 쓸,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여러분. 가정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조, 일보, 후퇴, 그래서 시제, 일보, 후퇴,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즉, 어조가 일보, 후퇴가 되면 시제도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시점은 딱 두 시점밖에 없어요. 언제 말해요? 과거에 말했거나, 현재에 말하거나. 미래는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보세요. 현재보다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요 라인으로 쓴 게 뭐라고? 요 라인으로 쓴 게 뭐냐면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직설법이 뭐라고? 무슨 상태라고? 리얼 컨디션의 상태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걸 이제 가정법, 즉, unreal 컨디션의 상태에서 쓰려면 어떻게 한다? 시제를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내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현재인데 시제를 뒤로 보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시제를 과거보다 한 시제 더 뒤로 보내면 뭐가 된다? 과거 완료. 그래서 이게 뭐라? have, had,
PP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쟁점 하나. 자, 그럼 요 상태가,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라고, 여러분? 가정법의 상태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현실에 없는 내용이야. 구라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정법은 항상 뭐로 써야 돼요? 과거나 과거 완료로 써야 되죠. 현재나 현재 완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봐봐. IBC죠. 이때 이 IBC는 뭐예요? if절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뒤에는 have not wasted. 이렇게 현재 완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뭐 써야 돼요? have를 had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요게 어조일보 후퇴, 시제일보 후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원하는 굿바이 용법이라는 책을 쓴 최인호 선생님의 책을 제가 일부 내용을 빌려 쓴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영어는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면 한 시제를 뒤로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한 시제 뒤로 쓰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will이라고 쓰면 약간 어떤 느낌이 약간 직선적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있잖아. 한 시를 뒤로 보내서 would라고 쓰잖아요. 이 느낌 어떤 느낌이라고요? 내 입장에서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들었을 때 조금 부드럽게 들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 시를 어떻게 한다? 뒤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can보다 어떻게 한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could가 되는 거야. may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might가 되는 거야. 이거 과거가 아니에요. 시제는 조동사는 절대로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기 더 편해요.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현재인데 다만 자신감이 떨어져. 그래서 상대방이 들렸을 때는 공손하게 들린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한다? 구라다. 혹은 가정이다로 말하고요. 뭐뭐일 텐데. 그래서 뭐라고? 과거를 쓰는 거고. 내가 말하는 시점이 과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 약간 어떻게 한다? 구라다. 지금 내가 가정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내가 현재 말하는 시점 언제라고? 현재라고. 다시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현재라고요. 그죠? 근데 말하고 있는 시점이 뭐라고? 과거라고. 과거.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한 시에 밑으로 뒤로 보내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하는 시점이 과거죠. 한 시에 뒤로 보내면 뭐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had pp라고요. 자, 지금 아까 했던 우리가 IBC나 as if, is time 뭐라고요? 가정법을 대신한 표현이죠. if를 대신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if를 쓸게요. if를 가장 어떻게 한다? 많이 쓰니까. if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주어 나와야 되죠. 주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 뭐 써야 돼요? 현재 동사. 자, 말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 현재죠. 여기 현재 쓰면 직설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한 시에 뒤로 내린다고요. 그럼 뭐 쓴다고요? 여기다가 과거 동사 쓴다고, 과거 동사. 아, 말하는 시점이 현재인데 과거 동사 써요. 그렇습니까? 요거에 관해서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할게요. 잘 봐. 대학 교수님들 중에 견해가 좀 갈리는데 어떤 교수님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님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의로 문법을 틀리게 쓴다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문법적으로 틀렸으니까 현실이 있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없는 상황이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가정법의 비동사 인치가 관계없이 무조건 뭐 쓴다고? were 쓴다고 배워요. 맞습니까? I were예요. I was가 아니라. 맞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 문법적으로 틀리게 쓴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if절이 걸려있으니까 뭐라고? 아, 가정법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주어 나오고 여기다가 will 쓸 필요 있어 없어요? will을 쓰면 직설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도 한 시에 뒤로 보내서 word, could, might 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과거 동사하고 were를 여기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would는 조동사예요. 그럼 조동사다 뭐 써야 돼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 원형과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해석은 여기다가 지금이란 말을 넣어주면 되죠. 왜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이 현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다? 지금이라고 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표시부터 누구랑 어울리는 거예요? now와 같은 것들이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주어 나오고 이제 뭐야? had pp가 나오는 거야. 왜요?
지금 말하면 과거인데 내가 과거를 쓰면 어떻게 한다? 그 직설법이라는 거죠. 한시 뒤로 내면 과거 완료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주어 나오고 이제 어떻게 한다? 워드 쓰는 거 괜찮죠? 워드 쓰고 난 다음에 봐봐요. 여기 있는 헤드 PP가 어떻게 한다? 여기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오면 어떻게 모양은 바뀌어야 되죠. 왜? 조동사다 뭐 써야 돼요?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헤드 PP인데 모양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 PP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현재 완료 아니죠? 원래 헤드 PP가 그대로 넘어온 건데 어떻게 한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영어의 대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괜찮니? 해석 어떻게 한다?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때 어떤 뭐 그때 또는 과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가 된다? 여기 있는 게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 그럼 여기가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쌤 보세요. 그럼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는 당연히 어떻게 시간 표시부사 어떻게 써야 돼요? 어고 같은 과거 표시부사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 나우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잘 봐.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전 그때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요. 다시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전 그때 합격했을 때 말도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3년 전 그때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3년 전 그때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합격했을 텐데 말도 안 돼요. 말 되죠. 맞습니다. 이게 뭐라고? 혼합 뭐라고? 가정입니다. 혼합 가정. 알겠죠? 혼합 가정.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는데, 잘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1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밑줄쳐요. When I was요. When I was 영이 뭐예요? 과거죠. 자, 여기 봐봐. 여기 이거야. 이 어고 대신에 뭘 쓴 거라고? When I was 영을 쓴 거라고. 요거를 쓴 거라고. 요거. 그지? 그러니까 when I was을 썼으니까 어떻게 한다? if절이 걸려있으면 어떻게 if 주어 had pp로 써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have예요, had예요. 그래서 had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지금 그러면 가정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정법 정리 끝났으니까 요거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빠지지 말고 해라. 필기 다 했어? 네. 내가 필기 다 했어? 그래서 나 그거 IBC 예전 얘는 자, 알려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IUC나 AS나 AS타임이 나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를 절대 누구 쓰면 안 돼요. 네, 현재나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된다. 현재 완료를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다 if랑 똑같다고. 알겠죠? 뭐 써야 돼요? 과거를 쓰거나 과거 완료를 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시간 표시 부사 now 현재 같은 게 있으면 누구 쓴다고요?
과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ago나 지금처럼 when I was young, 이런 것처럼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거 표시 부사가 있으면 누구 쓴다고요? 과거 완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 when I was young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뭘로 써야 돼요? 일단 현재나 현재 관련 절대 가정법에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질문이? 아까 그 짤 있잖아. 이해했어. 그지? 잘 모르는데. 그 여자야 나와가지고. 그 짤 몰라? 약간 그 짤의 느낌인데,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풀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뒤에 문 좀 열어놓을래? 자, 같이 해볼게요. If you should change your mind죠. 만약에 당신이 change your mind,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면이죠. 자, 여기서 키워드는 any예요. 자, any 잠깐 볼까요? 자, any는, 자, 보세요. any가 있고, not이 있고, no가 있어요. 이게 부정어 서열이거든요. 얘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고, 얘는 긍정과 부정이 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열상 1, 2, 3이에요. 그러면 서열 어떻게 한다? 3위가 2 앞에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any 보면 any not이라는 표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나? 네, 그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not any로 써야 돼요. 이 not any가 합쳐져서 뭐랑 똑같냐면 no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o longer는 어떻게 한다? not any longer랑 같은 말이고요. no more이죠. no more이 어떻게 한다? not any more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no more 피자 하면 어떻게 해요? 부정어, 즉, 비교급 부정하면 최상급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no more 피자, 더 이상의 피자는 없다. 어떻게 한다? 우리 피자가 최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맛있나요?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던데. 자, 그래서 anyone을 지금 어떻게 한다? no one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anyone을 no one으로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not을 지워줘야 되겠죠. 다시 anyone을 no로 고치고, anyone을 no one으로 고칩니다. no one. no one으로 고치고, 뒤에 어떻게 한다? not을 지울게요. not을 지울게요. 그럼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네요. 그죠? 3번은 풀어봅시다. 이렇게 계속 진행합니다. 그죠?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 똑같죠? 똑같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 복습할 때는 뒷페이지로 복습하는 거예요. 필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영상은 두 가지 버전을 올릴게요. 그죠? 그래서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영상 보고 또 어떻게 한다? 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습관 또는 규칙으로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be in the habit of ing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규칙 습관으로 하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make it a rule custom to 동사원이요. 뭐뭐 하는 것을 규칙 습관으로 하다 표현이죠. 그래서 she is in the habit of speaking 맞습니다. 그죠? 걔는 뭔가 계속 습관을 한다. 습관이죠. 습관이죠. 만약에 speak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well, ill, of 이렇게 쓰게 되면 위에 거는 어떻게 한다? 좋은 말을 하고 밑에 거는 어떻게 한다? 험담하는 거예요. 그죠?
자, 딱히 틀린 게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 자, 1, 2번은 맞는 문장이고 3번은 틀린 문장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찾아보세요. 자, 봅시다. 이건 이제 문장을 많이 보면 느껴지는 건데, 사람들이 또는 그들이 뭐뭐라고들 예를 들어 믿는다, 말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예요?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럼 이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예요. 뭐라고? 제3자예요. 제3자가 대절이라고들 말한다. 내가 전에 들은 얘기죠. 법적으로 말하면 전문법칙이고요. 자, 뭐뭐라고. 야, 내가 들었는데, 이런 거. 내가 들었는데, 걔 마약한데, 걔 도둑년이래, 도둑놈이래. 라고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전에 들은 얘기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게 A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독해짐을 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거 다음에 벗이나 하웨벌이 나와요. 벗이나 하웨벌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그게 아니고 B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독해짐에서는. 자, 문법적으로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They are people. 자, 여기서 이제 believe가 있으니까 believe 대절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면 he 예를 들어 is famous. 걔가 유명하다고들 말해요. 그럼 이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t is believed 대절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게 문법 처음 배울 때 충돌을 일으키는 건데, 이것은 it is pp면 이거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 대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이거 가주어고, 이거 진주어죠. 됐습니까? 아까 내가 뭐랬어요? 이거 강조하려고 쓴 거라고 했죠. 원래 어떤 문장이에요? 원래 어떤 문장이에요? 이거 원래 이 문장이에요. 원래 이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원래 이 문장에서 누굴 강조하고 싶다고요? 이거 주어가 길어 뒤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누굴 강조하고 싶다고요? is believed를 강조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뒤로 보내서 지금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럼 이거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주어. 이때 이 주어가 뭐냐면 it을 제외한 주어죠. 제외한 주어입니다. It is believed.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뒤로 누가 나오냐면 이때는 to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to 동사 원형. 알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뭐가 틀렸어요? 어떻게 써야 돼?
It is believed that절로 써야 되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가 틀렸어? it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요거를 다 써줘야 돼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하게 말하면 써야 돼요. 여기. it이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 돼? 여기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 지금 잘못된 거죠. 이해돼요? 이거 못 찾아요. 그랬으면 찾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여러분 딱 봐도 5번은 뭐 물어보는 거야? 에스크 보이세요? 맞습니까? 에스크 하나죠.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 때 계속 강조하지만 에스크 보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자, 에스크 다음 4. 요구 요청하다. 요구 요청하다. 자, 에스크 다음에 바로 대절은 가능해요. 목적어 대절은 안 되는데 그냥 바로 대절은 가능합니다. 대절 나오게 되면 주어 다음에 슈 동사원이요. 이때 제한 주장 요구 명령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대절 슈 동사원형 이때는 뭐다? 그러니까 대절 다음에 이렇게 슈드 동사원형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에스크는 물어보다가 아니라 제안하다요. 결국은 물어보다도 같은 말이죠. 저는 최대한 필기를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받아 적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문법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에스크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사물. 자, 이건 어떻게 한다? 4형식이죠. 5형식, 3형식 다시 바꾸면 사물, 오브 사람이죠. 오브 써야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나오고, 잘 보세요. to 동사 원형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to는 미래, 즉, 불확정적이니까 물어보는 거죠.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니까, if나 whether절도 괜찮아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what절도 됩니다. 그리고 when절, 즉, 의문사절 돼요. 그런데 뭐만 안 되냐면, 대절은 안 돼요. 목적어 대절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외울 때 뭐만 외우면 돼요? 이거 목적어 다음에 뭐가 된다고? 대절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요것에 지금 요 라인의 수동태 표현이죠. 요 라인의 수동태 표현이 잘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에스크. 그 에스크 이거 중에 하나가 문법이에요. 일단 이 계획이 지금 1번부터 400번까지 지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계획인데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700번까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파트 2는 겨울방학 때 하던가 하시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중에 지금 누구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세요. The lawyer asked that절이죠. 밑줄 쳐 ask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The case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The case 썼죠. is예요. 정확하게 하면 should 뭐예요? should is잖아요. 그죠?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should be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 좀 할게요. 뭘 정리하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 제한, 주장, 요구. 자, 보세요. 제한하고, 주장하고, 요구, 명령해. 자,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를. 비단 ask 말고도요. 자, 볼게요. 제한, 주장, 요구, 명령의 동사를.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ask, 대절, move, suggest, insist, require, request, 대절이.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should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뒤에 갈게요. 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다. 그렇지. 자, 됐으면 여러분 이제 6번 풀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이 문법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보통 학창 시절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뭐가 물어보는지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after부터 다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볼게요. after they have eaten lunch 났습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나? 소년들이 어떻게 했나? 바깥에 친구들과 놀러 나갔죠. 뭐가 안 맞아요, 지금? 시제가 안 맞죠. 점심을 먹은 게 먼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have가 아니라 had eaten입니다. had eat, ate, eaten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아, 7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7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이게 보여야 돼요. 프로포즈.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대절 속에 뭐다? 슈 동사 원형이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B가 굉장히 어색해 보이죠. 그거 어색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네. 근데 실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that. 요게 어려운 건데, 이중 페이크가 들어간 건데, 자, 쌤 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수동태 쓴 거 괜찮거든요. spend, 시간, 돈, in ing요. 그럼 뭐, on 명사. 이거에 지금 무슨 태요? 수동태 쓴 거 괜찮다고. 알겠어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 앞에 어떻게 한다? 프로포즈 대절.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should가 생겼던 것도 괜찮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돈에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난이도가 좀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한 2개, 3개 문법을 어떻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한다? 가려놓고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그죠? 그래도 오히려 이거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 공부 처음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있죠. 이거 머리에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앞에 내가 더를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는 되나? 셀 수 있는 명사, 불렀을 수 있는데, 더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머니는 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돈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잘 들어요. 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했지, 100원, 500원, 달러, 루피와 엔화, 위안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달라고 한 거였습니까? 돈이 있어, 없어요? 돈 눈에 안 보이죠? 사랑 눈에 안 보이고, 과학, 수학 눈에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숙제 눈에 보여, 안 보여? 잘 들으세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가 숙제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숙제 자체를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습니다. 됐고, 8번인데, 요건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To be frank with you라고 나와있죠. 솔직히 말해서죠.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표현인데, to be frank with you 자체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frank란 말 있잖아, 이거. 이 frank가 사람 이름도 되는데, 이거 내가 중학교 2학년한테 이거 프랭크 뭐냐? 뜻이 뭐냐고 그래. 햄버거요. 이러는데. 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라틴어로 프랭크는 솔직한 뜻입니다. 라틴어로 솔직, 이 자체가 라틴어로 솔직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랭크 버거는 뭐요? 아, 그렇죠. 뭐 되게 솔직한 버거다.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ere is a little hope 났습니다. 자, 희망이 거의 있다,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의미상조 있죠. 의미상조. 일단 의미상조가 뭔지를 설명하기, 의미상조의 종류부터 설명할게요. 의미상조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잘 보세요. 삼형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I want 쓰고 난 다음에 여기잖아. 여기서 어떻게 한다?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얘를 생략하는 거죠. 삼형식에서는 의미상조가 뭔다? 생략입니다. 생략. 오형식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오형식에서, 예를 들어, I want you to go 잖아요.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목적어인 얘가 뭐가 된다? 의미상조가 되는 거예요. 오형식에서 오형식에서 목적어가 뭐라고? 얘가 의미상조랑 같은 말입니다. 자, 의미상조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원래 주어라고. 의미상조가 뭐라고요? 원래 주어. 자, 그 다음에 it is 가주어 진주어에서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 형용사가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고 혹은 사물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면 그죠? 만약에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O 플러스 목적격을 어떻게 하냐면 의미상조로 두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어떻게 한다? 사물을 나타내는 형용사면 O 플러스 목적격을 어떻게 한다? 목적격을 쓰고 난 다음에 의미상조를 줍니다. 그래서 to 어떻게 쓴다? 그리고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설명해 드릴게요. 얘만 들어볼게요. 위에 거. 자, it is foolish. 자, 그거 되게 멍청한 거예요. for him to do so. 이때는 foolish는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멍청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of 라는 겁니다. for 쓰지 않고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to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it is easy. 자, 그것은 쉽습니다. of for him to do so. 여러분, easy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생각해요. 그 남자 쉬워, 그 여자 쉬워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때는 of 안 되고 for 플러스 목적격. 자, 그럼 이제 의미상조 하나 남았죠. 투부정사 의미상조잖아요. 하나 남았어요. 동명사 의미상조. 동명사 의미상조는 무슨 격을 쓴다? 소유격을 쓰는 겁니다. of ing죠. 그럼 of ing 전체 다음에 ing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안에 의미상조가 무슨 격을 쓰고 얘만 무슨 격을 쓴다고? 소유격을 쓰는 겁니다. 소유격. 동명사의 의미상조. 동명사의 의미상조. 의미상조어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다. 소유격.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려서 of her 동그라미 칠게요. of하고 ing 사이 her 있죠?
근데 her은 소유격과 목적격이 동일하잖아. she, her, hers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딱히 틀림이 없는 맞는 문장입니다. 옳은 문장.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겠습니다. 내가 한 말 아니야. 걔가 한 말이야, 걔가. 그냥 그래. 여러분, 이거 의미상주어 이해 안 되면요.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요것만. 알겠죠? 나중엔 다 알게 돼요. 문장 많이 보다 보면. 근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정규반 때 다시 설명할게요. 디테일하게.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기억하지.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이거 나옵니다. 이거. 오브 슬랩, 포 슬랩, 오브 슬랩, 포 슬랩.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9번 풀어보세요. 자, 5번에 보면, 누가 있어요? 9번에, 죄송합니다. 9번에 보면, besides 있죠. working as the doctor였습니다. 그죠? 자, 의사로서 일하는 것에 덧붙여서라는 말이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여기부터 처음부터. beside는 next to입니다. 뭐뭐 옆에. s가 붙었죠. 자, 그래서 besides죠. 얘는 뭐라고 하냐면, in addition to랑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의사로 일하는 것에 덧붙여서, 그죠? 덧붙여서, 그는 또한 어떻게 한다? 소설도 쓰죠. spare time이잖아요. 그죠? spare 동그라치고, 여가 시간입니다. 남는. 그러니까 spare는 해서 어떻게 하냐면, spare는, 보세요. spare는 어떻게 하면 남는이에요, 남는. 그러니까 여가의가 되는 거죠. 여가의. 자, 그 다음 봐봐요. 세 가지가 있죠. 영어는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커마 다음에. 이렇게 세 자리가 존재하죠. 그럼 이거 명사 다음 이 자리 무슨 자리예요, 여러분? 명사 다음 자리가 명사 자리죠. 명사구, 명사절 자리가 되겠죠. 얘는요, 형용사, 명사 뒤에는 형용사구, 형용사절 자리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ing가 들어간 이 자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부사구, 부사절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붙여볼게요. ing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ing 붙이고, 여기다가 ing 붙였죠. 다 같은 ing라도 ing 똑같지만 위치가 다르죠. 동명사구, 이거 어렵게 말하면 동명사구, 현재 분사,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럼 여기서 이때 ing는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분사 구문은 뭐냐면, 부사구입니다. 분사구는 뭐라고? 부사구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working as a doctor에서 컴마 있죠? 맞습니다. 이때 working은 뭐예요, 그러면? ing는 뭐예요? 분사구문. 그 2절 앞에까지가 뭐라고? besides working as a doctor까지가 부사구 자리입니다. 그렇죠? 문법 적용으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난이도는 조금 있습니다. 네. 자, 10번 볼게요. It is so nice weather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 볼게요. 우리가 서치가 있고, 소가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진 않죠. 뒤에 어순 어떻게 돼요? 이거 어순을 외우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서치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소의 품사는 부사예요. 그럼 뭐였어요? 형용사는 뭐야?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요.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꾸민다고.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search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니까. 어나 on이라는 명사 쓰고. 그죠? 아니, 형용사는 뭐 쓸 수도 있죠. 여기다.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막 외웠을 때 search, 어형용 이렇게 외운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근데 부사는요. 명사가 올 수 있다, 없죠. 그러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오죠. 그죠? 이렇게 오고. 형용사 어떻게 한다? 형용사 나오고, 그 다음에 어나 on 쓰고 난 다음에 명사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잘한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선행 조건이 걸렸죠? 여기 지금 어나원을 썼다는 거, 이 명사가 무슨 명사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셀 수 있는 명사만 들어오나요?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오거나 복수 명사가 들어오면요. 즉, 이 명사가 다시, 선생님이 한 번 더 쓸게요. 형용사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차피 꾸며줄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썼죠. 근데 이 명사가 만약에 지금처럼 셀 수 있는 명사 내지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오거나 이 자리에 or 아니면 복수 명사가 들어오면 이 자리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들어오거나 복수 명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누구를 쓸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어나원을 쓸 수 있어 없어요? 어나원을 쓸 수 있다 없다? 어나원을 쓸 수 없죠. 그러면 서로 간에 어순이 똑같아지 않겠어요? 똑같아지죠.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그럼 이때 누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게. 이럴 때는 품사상 우열 관계에 있는 누굴 쓰냐면 형용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된다? so가 아니라 search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볼게요. search냐, so냐. 자, kind, 여기까지 괜찮죠? kind, people 이렇게 쓴 거예요. 자, people은 어떻게 세요? people은 복수명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ice, 여기서 또 하나 더 할게요. nice weather요. weather 뭐예요? 날씨죠. 여러분 날씨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날씨는 셀 수 없어요. 날씨는 셀 수 없으니까 누구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밑에 거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0번에서, 자,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10번에서, 10번하고 10번 살짝 연결되는 건데, 봐봐요. 동사 다음 자리, 아까 선생님 뭐였어요? 이게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명사 다음 자리잖아요. 자, 명사 다음 자리 뭐라고? 네, 형용사 구절이라고 했죠. 세 번째로, 서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대 서치 대시 붙어 있든, 이렇게 떨어져 있든 간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부사절이죠. 그럼 여기 대스는 무슨 대시예요? 명사 뒤에 있으니까 형용사절. 여기 대스는 뭐야?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절이죠. 그럼 잘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서 달리 부른다고. 그럼 여기서 쌤 이렇게 쓸게요. 자, 11번 다시 넘어갈게요. 11번에 보면 The office where you can get your script is closed 나왔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where 있죠. 이때 where는 뭐예요? 이때 where는 뭐예요? 여러분 where 보면 뭐냐라고 말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where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는 where 쓰기 좀 그렇고 자, 둘 다 똑같은 where이에요. WH에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기능을 가져요? 의문사는 접속사죠. 맞습니까? 접속사 기능 가져요. 그런데 얘는 무슨 기능 가져요? 접속사 역할 동시에 무슨 역할 한다고요? 명사절의 역할 한다고. 알겠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한다? where는 어떻게 한다? 접속사 기능 동시에 무슨 절 기능? 효용사절의 기능을 한다고. 알겠어요? 효용사절. 그래서 where 나오면 뒤에가 어떻게 돼요? 완벽해요.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찾으라는 얘기예요. 완벽합니까? where? 예, you can get yours a transcription. 완벽하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where 전부터 어디까지? transcripts까지가 무슨 절이에요? 효용사절이죠. 여러분, 효용사절은 주어 역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어에서 주어 역할 할 수 있는 거 명사구, 명사구, 명사절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the office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the office. 맞습니다. 그죠? the office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where절이죠. where. 자, 그래서 쭉 가서 is closed 되잖아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때 close의 관계, 얘하고 얘가 지금 누가 연결해주고 있어요? 지금 is라는 비동사가 연결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문이 스스로, 즉 사무실 스스로 닫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is closed 수동 쓴 겁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해보겠습니다. 풀어라, 빨리. 장난치지 말고. 너 뭐 돼? 자, 볼게. 자꾸 장난치고 있어. 12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12번에, 사운드 있죠. smell, feel, look, taste.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동사라고 해요. 이 감각동사는 뭐가 없어요? 내 의지가 있다 없다? 의지가 없어요. 알겠죠? 이거 뒤로 누가 나온다? 다른 거 죽어도 안 돼. 형용사만 나와야 돼. 알겠죠? 형용사만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돼요? 명사나 부사 쓰면 돼요, 안 돼요? 명사나 부사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는 strange 쓴 거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요거 두 개 단어죠, 두 개 단어. 요 두 개 단어가 지각 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스멜하고, feel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지각 동사로, 즉, 감각 동사, 즉, 이형식을 쓰는 거. 이형식 쓰이지 않아요. 그럼 뒤로 누가 오냐면 형용사가 바로 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오형식, 즉, 지각 동사 쓰이면 누가 나오냐? 명사 쓰고 난 다음에 동사 원형, ing, pp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기억할게요, 그죠? 어떻게 기억한다? 자, 그럼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I felt. 그죠? 바로 angry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뭐야? 몇 형식이야? 다 놓고 이 형식이죠, 뭐. 맞습니까? 이 자리에 부사 못 둔다고. 아니, 근데 만약에 내가 I felt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something touched 명사 나왔죠. 이때 지각동사라고. 알겠니? 그래서 뒤에 pp가 온 거야. 뭔가 닿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야. 이해돼? 이거 예전에 지금 smell 뭔가 타는 냄새를 맡았다 이거야. 이거 예전에 저기 누구야? 너 중학교 때 너 내시 문제잖아. 그지? 2년 전인가? 그지? 스멜이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 편이네, 교과서.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조심할게요. 이게 지역적으로 안 돼. 이게 us월이 맞거든요, 이게. 이게 all us라고 쓰면 틀립니다. 아니면 all of us가 맞는 편입니다. 이거 두 개가 맞아요. 얘는 안 돼요. 자, 여기다 13번 풀어봅시다. 별로 시원하지도 않네. 그지? 네? 별로 안 시원하지 않네? 지금요? 어. 참아. 참아. 아니, 괜찮아. 자, 13번에 뭐가 틀렸어?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어떤 표현이 없어요? 자,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rise 자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 자동사죠. 그리고 자동사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시험에 잘 나온 자동사. 뭐? 어떤 거? 이거 자동사입니다. 어? result. 너무 이상했었나? result. 그죠? 자동사입니다. 애초에 뭐가 안 되냐면 수동태가 안 됩니다. rise, sit, happen, appear, disappear, die, occur, result. 애초에 자동사입니다. 수동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에 어떤 표현이 없어요? to be reason이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아, 이런 표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써야 돼요? to be raised로 써야 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여러분, 이건 자동사인데 요거의 반대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 14번 풀어봅시다.
14번은 맞는 문장이죠. I'm looking for 였습니다. look forward to ing죠. 이때 with pleasure를 전사 플러스 명사로 부사구로 지워버리면 look forward to ing 쓴 거 괜찮습니다. 14번 올바른 문장. 무엇을 기대하다.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다? 15번. 15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한다?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했죠. so as 났습니다. 자, 여기 표현인데요. 자, 보세요. so as 쓰고 난 다음에 to 동사 원형입니다. to 동사 원형. 그래서 동사 원형하다. 그래서 또는 한다. 그래서 동사 원형하다. 지금은 ing가 아니에요. ing가 아니에요. 그래서 so as not 지금 not의 위치는 뭐 투부정사 앞에 준동사 앞에 놨으니까 맞는데 그래서 지금은 to hurt가 맞죠.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는 독감으로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죠. 16번입니다.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 지각동사 배웠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배웠죠?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 배울 때 어떻게 보통 배우냐면 능동표현만 배우거든요. 수동표현이 있다는 거 또 파악하시면 좋은데 자, 볼게요. 보통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지각동사가 see, hear, watch잖아요. 그죠? notice. 이런 게 있죠. 이 지각동사는 뭐예요? 내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동사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의지가 있다고요. 감각동사는 의지가 없다고 했죠. 여러분, 눈, 코, 입이 달려있으면 보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어 다음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투정사에 to를 쓰지 않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ing 쓰고 pp만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 전체 문장은 능동 문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동사 뭐가 있어요? let, make, have가 있죠. 사역동사는 어떻게 한다? 강제성이 강한, 가장 강한 동사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도 목적어 나오고, to 동사 원형에서 to를 쓰지 못하죠. 얘는 심지어 강제로 뭐뭐 하다니까 ing도 못 써요. 그죠? 그리고 뭐 쓰나요? pp만 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 문장은 전부 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표현이죠. 그러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자체로 무슨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동 표현도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be, seen, be made, be heard. 이렇게 말하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일부가 뭐가 되냐면 소위 수동태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공통적으로 뭐예요, 지금? 그죠? 여기서 그럼 이렇게 동사 원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도 동사처럼, 얘 동사인데 그럼 얘도 뭐처럼 보여요? 동사처럼 보이죠? 나 동사 아니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to를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6번에 뭐가 틀린 거예요? was seen 밑줄 칠게요. 자, 이게 was seen이잖아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 to 동사원을 쓰라고. 그래서 to ent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7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turn out to be까지가 동사잖아요. 그죠? 근데 impossible은 주어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impossible은 주어를 사람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be impossible to죠. 여기 나와 있는 be impossible to를 be unable to, be enable to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impossible을 뭘로 고치면 된다고? enable로 고치면 돼요. enable은 사람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만약에 바꿨으면 impossible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굳이 이거 안 살려도 되는데, 이거 살리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요. It was impossible 쓰고 어떻게 한다? For hi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어를 사람을 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있죠? 사람을 쓸 수 없는 형용사. 그래서 impossible, 그럼 여기다가 o 플러스 목적격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o 플러스 목적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8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18번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번에 of cameras and video cameras까지가 주어져.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of 있죠? of는 뭐예요?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 안에 있는 이 명사는 이 전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이 전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죠? 여러분, 형용사 뒤에 누가 나와요? 명사 나오죠. 전치사 뒤에도 명사 나와요. 어나, 더 뒤에도 누가 나온다고? 명사 나와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전치사는 큰 틀에서 보면 형용사죠. 이해돼요? 그럼 전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구예요? 형용사구예요, 형용사구. 영어는 이 형용사구랑 부사구를 구분하지 않나요? 형용사구랑 부사구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보통 어떻게 배우냐면 전명구라고 배워요. 왜 있습니까? 그럼 좀 쪽팔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더 use가 주어예요. 단수죠. 그래서 are이 아니라 is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 이어갈게요. 자, 19번 풀어봅시다. 확실히 추운데 바람이 좋은데 샤망. 참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은 앞에 지금 문장 구조가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도치는 기본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는데, 도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가서 주어 동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는 이 문장 어떤 문장이에요? 원래는 she did read realize의 문장이죠. 그죠? 이 문장입니다. 그죠? 이 문장에서 쉽게 말해서 did하고 readly not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듯이 왜? 축약형이 되죠. didn't가. 얘도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는 she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누굴 강조하고 싶냐면 read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앞으로 read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read를 보내는데 어떻게 한다? 얘랑 얘랑 하나의 뭐라고? 덩어리라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did도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1번, 2번이죠. 그대로 써주는 거죠. She realized.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그죠? 동사 원형 써야 돼요. 이게 뭐라고? 도치입니다. 그리고 뒤에 what을 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I was trying to say. say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뭐죠? 그래서 to say에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을 쓴 겁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 불완전한 문장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 중에 주어가 없는 경우. 두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호 중에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경우. 세 번째, 주어, 동사인데 이 동사가 to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의 ing인데 이 동사 원형들의 뭐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 네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 to 동사 원형의 목적어가 없는 경우. 다섯 번째, 주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또는 pp가 나오고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 전치사에 뭐가 없는 경우? 목적어가 없는 경우. 영어는 이 다섯 가지가 불완전한 문장 형태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목요일 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내가 나와라. 자, 바로 밑에 거 풀어봅시다. 20번요. 야, 다음에 가디건 입고 다닐 거지. 프리스 추천. 강추. 자, 볼게요. 테일 나왔잖아요, 여러분. 테일 나오면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사형식이고 사명칭 쓰게 되면 바로 사물 나오면 돼요. 그죠? 그리고 목적어 나오고 난 다음에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의문사, 아니다.
이제 의문사 투 동사원. 의문사 투 동사원. 아니면 그냥 투 동사원이 괜찮고. 대절도 괜찮고, 왓절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 전단지는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피해야 할지 알려준다는 건데, 그래서 to avoid 순간 여기가 문제죠, 지금. avoid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오는 겁니다. ing.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how to avoid to get이 아니라 getting이 되겠죠. getting. 그 다음에 21번 풀어볼게요. 이 21번의 키워드가 누구예요? want죠. want 나왔어요. 두 가지. 요즘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want 다음에 목적어 투부정사 이거 쓰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안 나와요. 여기 있는 동사 원형이죠. 이 동사 원형이 자동사의 동사 원형이냐, 예를 들어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냐 따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사의 동사 원형 같으면 뒤로 누가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안 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타동사의 동사 원형인데 이거 목적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 타동사의 동사 원형인데 목적어가 있다 없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거예요. to be, pp로 쓰거나 아니면 동일한 표현에 자동사가 있으면 그냥 to 동사 원형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to be seated로 쓰거나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to sit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동일한 표현에 자동사가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o be seated를 쓰거나 to sit인데 저 같으면 이거 씁니다. 왜? 짧잖아요. 그 다음에 22번 풀어보세요. 자, 22번에는 누가 있어요? 기부업이 있죠. 기부업. 기부업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ing죠. 어떻게 써야 돼요? 스모킹이죠. 기부업 다음에 뭐 써야 돼요? ing. 다시 기부업 다음에 포기하다는 이 기부업이라는 단어 뒤에 누구 쓴다고요? ing. 그 다음에 밑줄 for the sake of죠. 무엇을 위해서. 뭐뭐 하는 것. 자, for the sake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을 위해서. 뭐뭐 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to smoke를 smoking으로 고치면 됩니다. 자, 23번 해보겠습니다.
자, 23번에는 어디가 틀렸어요, 여러분? 보통 이게 조동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이건 can이 조동사죠. 근데 had better도 조동사예요. 여기까지가 조동사죠. 여기까지가 조동사입니다. 알겠죠? had better은 not recommend, 추천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안 하면 씨발 뒤지던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부정에 어떻게 써야 돼요?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뒤에 낫을 붙이죠. 캔낫이죠. 여기도 부정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 붙이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어 위치가 잘못됐죠. had better not call 이제 그죠? had better not call. had better 자체 합쳐서 뭐라고? 조동사라고. 그다음 24번 한번 해볼게요. 자, 24번에 보면 you were supposed 였습니다. 요거는 괜찮죠. 네, 요건 괜찮아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be supposed to 동사 아니야.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맞아요. 이거 표현 괜찮아요. 나에게 전화하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에서 지금 병렬 관계죠. to phone. 그래서 to phone 한 거, go and 병렬 관계. 그래서 to 뭐, let이죠. 자, 우리 let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let은 무동사,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과 pp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let me know that 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let me know that 절 생략되어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ne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need 대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긍정문이냐 부정문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긍정문에 쓰이면 일반 동사 취급해요. 그래서 뒤로 누가 나오냐면 to 동사 원형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정문에 쓰이면 얘는 조동사 취급해요. 그러니까 뒤로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봐봐. 이 쓰고 난 다음에 needs 썼죠. hardly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not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얘가 뭐라고? 부정문이 아닌가? 어떻게 하죠? S가 없어요. 왜? 조동사에는 수일치를 붙일 수 있어 없어요? can's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잘 보세요. 조심할 건 뭐냐면, 지금처럼 need 다음에 not이나, 뭐, read이나, 지금처럼 hardly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 얘가 조동사가 돼버리죠. need, not, 부정어니까. 그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don't, 이렇게, didn't, doesn't, 이런 식으로 나오고 need 나오잖아요. 그럼 잘 봐봐. 부정문에선 얘가 조동사예요. 그럼 얘 또 조동사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뒤로 이거 to 동사 원형이에요. 알겠어요? 이거 조심해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26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잠깐 볼게요.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준동사에 세 가지가 있죠. 투, 동사, 원형, 즉 부정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 분사, 그 다음에 ing 동명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잘 보면 뭐가 되냐. 원래 얘가 투 동사 원형이고 동사 원형의 ing pp고 동사 원형이잖아요. 얘 애초에 태생이 뭐라고요? 동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태생이 동사니까 얘는 원래 주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원래 주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원래 주어를 졸라 어려운 말로 영어에서 뭐라 한다?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원래 이런 형태의 문장들 있죠. 예를 들어, I want 나왔습니다. And I go there.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두 문장, 한 문장 합치는 건데, 잘 봐요. 준동사를 영어에서 왜 쓰냐면, 첫 번째,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침표가 하나의 문장에 서술어, 동사는 몇 개다? 하나. 이 원칙입니다. 다시, 준동사를 왜 쓰냐면, 첫 번째,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말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접속사를 안 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리고 그래서 그날을 실제에서는 절대 쓰지 않나?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쓰는 건 어떻게 한다? 그냥 책이나 문서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거 대신 뭐 쓴다고? 그런데 말이야,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준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원래 한 문장을 합치면 보세요. 자, 여기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I 쓰는 거야. 여기 원래 주어가 있는데 생각하는 거잖아. 그리고 want 나왔죠? 자, 준동사 쓰는 원리가 뭐라고? 접속사 없이 두 개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go there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부딪히죠? 모든 언어가 가지는 대원칙. 마침표 하나의 문장에 소수를 몇 개? 한 개를 써야 된다는 거. 언어가 가지는 대원칙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 동사 아니에요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to를 쓰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주어, 동사, 목적의 몇 형식 문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를 이용한 3형식 문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어, 동사, 투,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몇 형식 문장이 만들어진다고요? 3형식 문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한 3형식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주어가 누구라고요? 얘랑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의미상 주어를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잘 봐. 지금 이 지문에 보세요. 그러면 이건 you 봐봐 need잖아요. you need 쓰고 난 다음에 to examine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투부정사 앞에는 무조건 앞에 의미상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생략한 거죠. 왜 생략했어요? 같으니까 생략한 거죠. 그거 어떻게 한다? you하고 얘하고 지금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똑같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필요합니다. 네가 검사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내 스스로가 스스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검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단 틀린 문장이에요. 괜찮아요? 검사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남이 해준다. 제3자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3자 표현 쓰는 법을 알려줄게요. 볼게요. 제3자죠. 내가 아닌 어떻게 한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 눈은 검사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 겁니다. you, 여기까지 괜찮아요. to까지 써야 되겠죠. 긍정문이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쓰냐면 have 목적어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수동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수동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어요? be 플러스 pp의 표현도 있고 have 목적어 pp의 표현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얘 목적어 제3자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쓴다? have 목적어 네 눈이 검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You need to have your eyes examin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죠.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근데 영어에서 수동 표현은 이 두 가지가 다예요.
BPP로 쓰거나 have 목적어 PP로 쓰거나 이게 수동편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쓰나? 이렇게? 성준아, 이거 많이 쓰냐, 이렇게? 그죠? 왜 많이 써요? 수동편이 두 개밖에 없어. 내가 뭐 좀, 야, 너 뭐 좀 해. 이런 표현인 거. 야, 너 가서, 치료 좀 받고 와. 이런 느낌 할 때. 그죠? 내가 너한테 시키는 거잖아. 이해돼요? 응. 27번 풀어봅시다. 그죠? 다들 목요일날 봐요. 아유, 구라치다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에 주어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문장에 주어가 있어, 없지. 그죠? 그래서 get을 getting으로 붙여줘야 돼. 동명사. 그죠? get을 getting으로 고쳐줘야 돼.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지금 감 못 잡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꺽쇠로 꺾거나 밑줄 쳐봐야지 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 23, 24, 24, 23, 24, 25, 26, 27 있죠? 28까지. 묶으면 어떻게 한다? 오지 선다잖아요. 오지 선다 문법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28번 풀어봅시다. 그죠? 크게 많이 생각할 거 없다. You think의 목적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about what 괜찮은데 잘 되세요. 요거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that을 쓰면 안 된다고. what은 괜찮은데 접속사 대답에는 전사나 컴마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접속사 대답에는 전치사나 커마를 쓸 수 없다. 자, 29번입니다. How is the weather like? 였습니다. 여기 틀렸어요. 먼저 what? 이거 두 개 합치면 how예요. 그럼 how like 쓰면 돼요. how like 쓰면 안 되겠죠. What is the weather like? 줄임말이 뭐냐면 how is the weather이에요. What is the weather like의 줄임표현이 how is the weather이에요. 둘 다 많이 씁니다. 지금 뒤에 like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때 how가 아니라 what. 다음에 30번 해볼게요.
여기 대시 너무 많다. 첫 번째 석, 두 번째 석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30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what 동그라미 치고요. 대수 쓰면 안 되죠. surprise에 주어가 없죠. What surprised us most죠. 그럼 여기서 what surprised us most까지가 주어입니다. 구나 절이 주어로 쓰이면 동사 단수 취급하죠. is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is the fact that이죠. the fact that죠. 이때 that은 첫 번째 that은 동격이 돼. 그러니까 뒤에 보면 he said 전체가 그 다음에 he said that절. that절은 어떻게 하나? said that절은 명사절에 돼. 괜찮아요? 그 이유는요. the fact란 추상명사 뒤에 있으니까 동격이 되시고 두 번째 that절은요. 동사 뒤에 있는 대절이니까 명사절의 대절. 뒤에가 완벽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딱히 틀린 게 없는 맞는 문제일까 싶은데 이게 아니고요. 어딜 물어봐요? 이줄 쳐봐요. hardly never 주죠. 이중부정이죠. 영어 이중부정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hardly를 어떻게 한다? 지우셔야 돼요. 자, 오늘 첫날이라고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